글쎄, 우리 미경이가 전화로 그렇게 말했을 때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데 숨이 멎는 것 같았지. 뭐라고? 30년이나 함께 산 부부가 갑자기 왜? 무슨 일 있니? 못 살겠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 말에 침묵이 흘렀어. 그리고 딸의 흐느낌이 들려오더구나. 엄마는 모르셔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얼마나 외롭게 살았는지. 그 순간 가슴이 칼로 찢기는 듯했어. 내 딸의 30년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다니. 내가 정말 몰랐던 걸까? 아니면 모른 척했던 걸까? 미경아, 엄마에게 진실을 말해줄래? 참, 나는 올해 68, 남편을 일찍 여의고 딸 하나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노인이야. 우리 미경이는 23살에 결혼해서 이제 50살이 되었지. 남편 준우 아빠와 사이에 아들 하나 두었고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이고 평범한 가정이었어. 미경이가 시집간 첫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 우리 집안에 시집온 며느리는 한 번도 이혼한 사람이 없어. 미경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살아야 해. 그 말을 듣고 나도 딸에게 똑같이 전했지. 미경아, 시집살이는 원래 힘든 거야. 참고 견디면 나중에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30년이 흘렀어. 미경이는 가끔 시댁 이야기를 하며 한숨을 쉬곤 했지만 나는 모든 며느리들이 겪는 일상적인 고충이라 생각했어. 나 역시 시집살이 고통을 겪었으니까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참아. 이런 말로 딸을 다독였던 기억이 나. 그런데 한 달 전 주말 저녁 미경이에게서 전화가 왔어. 엄마, 저 이혼하려고요. 처음엔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했지. 30년을 함께한 부부가 갑자기 이혼이라니. 뭐라고 30년이나 살았는데 갑자기 왜? 더는 못 살겠어요.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그 말에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어. 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가득했지. 30년 동안 쌓인 게 폭발 직전이라는 걸 직감했어. 미경이는 그날 전화로 모든 걸 털어놓았어. 결혼 초부터 남편의 무시와 언어적 폭력, 제대로 된 인정과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다는 거. 아이를 위해, 체면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30년을 참아왔다고. 엄마가 항상 참고 견디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어. 내가 딸에게 무슨 말을 했던 거지? 내 한마디가 딸을 30년 불행에 가두었다니 너무 고통스러웠어. 엄마는 모르셨죠. 준우 아빠가 밖에서는 얼마나 점잖고 친절한 사람인지.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달라져요. 매일 밤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를 무시하고 넌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내가 뭘 한다고 이런 말들을 써요. 딸이 말을 이어갔어. 한 번은 제가 해외여행 가고 싶다고 했더니 내가 외국어나 할 줄 아냐고 비웃었어요. 그때부터 몰래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아들이 대학 가고 집이 조용해지면서 더 많은 시간을 공부에 쏟았어요. 엄마, 사실 제가 이제 영어 통역사 자격증이 있어요. 미경이 말에 나는 충격받았어. 딸이 그런 능력을 키워왔다는 것도 그런 상처를 30년간 간직했다는 것도 전혀 몰랐지. 이제 저는 결정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이며 살고 싶지 않아요. 남은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 울었어. 어떻게 딸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어떻게 그저 참으라는 말만 반복했을까? 내가 과연 좋은 어머니였을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머릿속에 딸의 말들이 맴돌았지. 참고 견디라는 내 말이 딸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 직접 미경이 집을 찾아가기로. 내 나이에 대중교통으로 2시간 거리를 가는 건 쉽지 않았지만 딸을 만나야 했어. 버스와 지하철을 갈아타며 도착한 미경이 아파트. 문을 두드리기 전 깊게 심호흡했지. 엄마. 미경이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어. 엄마, 무슨 일로 갑자기 오셨어요? 어제 우리 전화 때문에 얼굴 보고 할 말이 있어서 거실에 앉았어. 집안은 평소처럼 깔끔했지만 뭔가 달라 보였지. 어쩌면 이제야 딸의 공간을 제대로 보게 된 걸 거야. 벽면에 미경이가 영어 공부하며 받은 상장들이 걸려있고 책장엔 영어 원서들이 빼곡했어. 이 모든 게 항상 있었는데 내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지. 준우 아빠는 어디 갔니? 오늘은 골프 모임 있대요. 저녁 늦게 들어온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지.
미경이도 어색한 듯 조용히 커피를 타며 내 눈치를 보았어. 미경아. 마침내 입을 열었어. 엄마가 잘못했어. 딸의 손이 커피잔을 내려놓다 멈췄어. 그녀의 눈이 커졌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는지도 몰라. 참고 견디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도 몰랐고, 목이 메어 말이 잘 안 나왔어. 미경이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 엄마는 그저 엄마가 살아온 방식대로 너에게 조언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게 널 30년 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가두는 족쇄가 될 줄은 몰랐어. 미경이가 갑자기 내 손을 꼭 잡았어. 엄마, 괜찮아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 아니, 내 탓이야. 엄마로서 딸의 행복보다 체면과 남의 이목을 더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근데 미경아, 이제라도 말해줘. 준호 아빠가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미경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문을 열었어.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감정적 학대. 의견은 항상 무시됐고 꿈이나 희망은 비웃음거리였어.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매일 쌓이는 무시와 멸시가 자존감을 떨어뜨렸지. 처음엔 변할 거라 생각했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더 노력하면.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세월이 갈수록 준우 아빠 태도는 더 굳어졌고 미경이는 점점 작아졌어. 그런데 왜 이제서야 이혼을 결심한 거니? 미경이 눈빛이 바뀌었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결연한 의지가 빛났지. 우연히 통역 봉사활동을 하게 됐어요. 아들이 대학 가고 시간이 남아서요. 처음엔 그냥 영어 실력을 활용하는 작은 일이었는데 그곳에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제 말을 듣고 제 능력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미경이 목소리가 점점 확신에 차올랐어. 거기서 만난 선생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왜 이제야 시작하셨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왜 이제야? 왜 나는 30년 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살았을까? 미경이 이야기를 들으며 내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교차했어. 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다니. 동시에 그 강함을 발견하는데 30년이나 걸렸다는 게 안타까웠지.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은 인생은 저 자신을 위해 살기로요. 이제 아들도 성인이 됐고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딸 말을 듣다 문득 오래전 내 모습이 떠올랐어. 나도 한때 꿈이 있었지. 남편 떠난 후 작은 분식집을 열고 싶었어. 하지만 과부가 혼자 장사한다는 수군거림이 두려워 접었지. 대신 안정적인 공장이라며 딸을 키웠어. 나도 결국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 갇혀 살았던 거야. 그 순간 입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이 나왔어. 미경아, 너 정말 이혼하고 싶니? 미경이가 놀란 듯 나를 봤어. 아마 내가 만류할 거라 예상했나 봐. 네, 정말 원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단호하게 말했어. 그렇다면 엄마는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바로 엄마가 바라는 거야. 미경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감정이 해방되는 눈물이었지. 정말요? 엄마가 제 편이 되어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이제야 깨달았어. 참고 견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내가 용기 내서 결정한 것도 새 출발하려는 것도 모두 자랑스러워. 미경이가 달려와 안겼어. 어린 시절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솔직하게 안기는 것 같았지. 우리는 한참 서로 껴안고 울었어. 대화는 저녁 늦게까지 이어졌어. 처음으로 서로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시간이야. 미경이는 앞으로 계획을 말했어. 통역사로 정식 경력을 쌓고 혼자 살 작은 집을 알아본다고. 처음엔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혼자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설레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게.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 사위가 들어오는 듯 했지. 미경이 얼굴이 순간 굳었어.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 딸이 남편 발소리에 이렇게 긴장하며 살았다는 게 가슴 아프게 다가왔지. 사위가 거실로 들어오며 인사했어. 겉으로 점잖고 예의 바른 사위였지만 이제 그 아래 숨겨진 모습을 알았어. 장모님 오셨어요? 응. 오랜만에 딸 얼굴 보러 왔지. 사위는 별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어. 미경이는 무언가 말하려다 참는 듯 했어. 미경아, 괜찮아. 내 결정을 존중해. 다만 엄마가 한 가지 부탁해도 될까? 뭔데요? 준우 아빠와 한 번만 더 대화해 볼 수 있겠니? 30년 함께한 사이인데 마지막 기회는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미경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 끄덕였어.
사실 제가 아직 준우 아빠에게 이혼 이야기 꺼내지 않았어요. 엄마 실망시키기 싫어서 엄마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사위에게 말도 못 꺼냈다는 고백에 가슴이 더 아팠어. 내게 얼마나 미안했으면 자신의 행복보다 내 실망을 더 걱정했을까. 엄마가 준우 아빠와 함께 이야기해 볼게. 괜찮겠니? 미경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 엄마가요? 정말요? 그래. 이제 내 편이 되어주겠다고 했잖아. 다음날 사위에게 따로 연락해 만났어.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이렇게 정면으로 대화 요청한 적 없었으니까. 사위는 불안해 보였어. 준우 아빠, 미경이가 이혼하고 싶대. 단도직입으로 말했지. 사위 얼굴이 굳었어. 갑자기가 아니고 30년 동안 참아왔대. 사위는 당혹스러운 표정 지었어. 자네는 미경이를 정말 사랑하나? 그가 잠시 침묵했어. 물론 사랑하지요. 제 아내인데. 사랑한다면 왜 존중해주지 않았나? 사위 눈이 커졌어. 준우 아빠, 솔직히 말해봐. 미경이가 공부하는 거, 자기 일 갖고 싶어 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했나? 사위는 깊은 한숨 내쉬었어. 처음으로 솔직한 얼굴을 보여줬지. 그래서 계속 미경이를 깎아내렸던 건가? 자신감 잃게 만들어 집에만 있게. 사위는 고개 숙였어.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지. 준우 아빠, 지금이라도 미경이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겠나? 사위는 한참 침묵하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작게, 점점 거세게 흐느꼈지. 저 솔직히 말하자면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미경이는 대학에서 영어 전공했잖아요. 외국어 능력 뛰어나고 센스도 좋고 제가 고졸로 겨우 회사 들어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미경이가 일 시작하면 저보다 잘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시도할 때마다 비웃고 깎아내렸어요. 미경이가 저보다 성공하면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자존심 상할 것 같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이가 정말 이혼하고 싶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괴물이었습니다. 미경이가 영어 공부하겠다고 할 때 교재 버렸어요. 통역 면접 합격 등기 왔을 때 일부러 전하지 않았어요. 사위 고백에 숨이 막혔어. 단순한 무시가 아니라 의도적 방해였지. 미경이 꿈을 30년 동안 짓밟아왔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결국 극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미경이가 이혼 원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이든 들어주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 손가락 사이로 눈물 흘러내렸지. 갑자기 바닥에 무릎 꿇었어. 정수리가 땅에 닿을 만큼 깊이 숙였지. 예상치 못한 모습에 할 말을 잃었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무너진 사위였어. 그날 저녁 사위와 미경이에게 같이 앉아 대화하라고 제안했어. 처음엔 어색했지만 내가 자리를 비우자 솔직해지기 시작했지. 다음 날 아침 미경이 전화했어. 엄마, 어제 준우 아빠와 많은 이야기 나눴어요. 어떻게 됐니? 준우 아빠가 처음으로 울었어요. 모든 걸 인정했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미경이 목소리가 떨렸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우리 6개월 정도 시간을 두고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제가 원하던 영어 연수도 가고요. 준우 아빠도 상담받기로 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엄마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평생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엄마 한마디가 얼마나 큰 용기 됐는지 몰라요. 전화 끊고 한참 생각에 잠겼어. 내 입에서 나온 엄마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이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 6개월 후 미경이는 2주간 영국 연수 다녀왔어. 돌아와 소식 전했지. 엄마, 저 결정했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어. 눈빛에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지. 어떻게 결정했니? 준우 아빠와 계속 살기로 했어요.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 설마 다시 참고 사는 걸까? 모든 용기와 노력이 헛된 건가? 미경이가 내 표정 읽고 웃었어. 엄마 걱정 마세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영국에서 많은 생각했어요. 준우 아빠도 정말 변화하려 노력하는 모습 봤어요. 상담 꾸준히 받고 저를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미경이는 6개월 변화를 자세히 들려줬어. 사위는 미경이 영국 있는 동안 매일 영상통화하며 하루를 나눴다고. 처음으로 미경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성취를 축하해줬어. 준우 아빠가 말했어요. 미경이 너는 정말 대단해. 내가 왜 내 빛나는 모습 억누르려 했는지 후회돼. 정말 미안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구나.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함께 써서 서명까지 했답니다. 미경이는 가방에서 작은 공채 꺼냈어. 우리의 새로운 약속 제목 아래 조항들이 적혀 있었지. 서로 의견과 감정 존중한다. 깎아내리는 말 하지 않는다. 꿈과 목표 지지하고 응원한다. 정기적으로 부부 상담 받는다. 매월 하루는 정직의 날로 솔직한 대화 시간 갖는다. 마지막에 두 사람 서명 정중하게 적혀 있었어. 이건 법적 문서 아니지만 우리에겐 중요한 약속이에요. 준우 아빠도 진지하게 생각해요. 내 마음이 놓였어.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반을 가진 성숙한 선택이었으니까. 그런데 엄마, 변한 건 준우 아빠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예전에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항상 인정받기만 기다렸죠. 하지만 이제 제 가치를 알고 목소리 내는 법 배웠어요. 영국에서 만난 사람들이 용기 줬어요. 미경이 얼굴에 자신감 넘쳤어. 영국 경험 계속 들려줬지. 처음 두렵고 낯설었지만 의견 표현하고 필요한 것 요구하는 법 배웠다고. 진정한 자신 발견했어. 엄마 통역봉사 계속하면서 전문 공부 시작하기로 했어요. 준우 아빠도 적극 지지해준답니다. 아, 그리고 준우 아빠가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나한테? 왜? 엄마가 그날 찾아와 솔직히 말해주지 않았다면 평생 진심 모르고 살았을 거래요. 엄마 용기가 가족 구했다고요. 가슴이 뭉클해졌어. 내가 한 게 용기였을까? 그냥 딸 위해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그 작은 행동이 큰 변화 가져왔다니 놀라웠지. 사위가 거실로 들어왔어. 어머님, 모습이 예전과 달라 보였어. 더 편안하고 진솔했지. 정말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어리석게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미경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얼마나 상처 줬는지 목소리 떨렸어. 눈가에 눈물 맺혔지.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진심으로. 미경이가 빛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세 사람 함께 이야기 나누는 동안 따뜻한 안도감이 퍼졌어. 딸이 존중받고 사랑받는 모습, 그게 내가 바란 거였지. 30년 걸렸지만 이제 미경이는 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그로부터 1년 지났어. 미경이와 사위 관계는 놀랍게 변했지. 새로 만난 연인처럼 서로 대했어. 사위는 미경이 통역 활동 적극 지원했고 미경이는 자신감 되찾아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당당히 활동하게 됐어. 어느 날 미경이가 찾아왔어. 들뜬 표정이었지.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국제 NGO에서 정식 통역사로 채용됐어요. 가끔 해외 출장도 다녀야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당연하지. 정말 축하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준우 아빠도 기뻐하더라고요. 마음껏 날개 펼칠 때 왔다면서요. 30년 만에 찾은 새로운 행복. 단순히 이혼이냐 유지냐가 아니었어. 서로 존중하고 성장 기뻐하는 관계. 그게 진정한 행복의 열쇠였지. 엄마, 사실 오늘 다른 이유로도 왔어요. 뭔데? 미경이가 봉투 내밀었어. 처음 받은 월급으로 엄마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며. 열어보니 제주도 2박 3일 여행 패키지 2인용이었어. 엄마랑 저랑 같이 가요. 단둘이 여행은 처음이잖아요. 문득 깨달았어. 정말 딸과 단둘이 여행한 적 없었지. 미경이 어릴 땐 돈 없어서 그 후엔 바쁘다는 핑계로. 결혼 후엔 남의 집 사람이라 생각하며 깊은 대화도 추억도 만들지 않았어. 이번 여행에서 엄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뭔데? 여행 가서 말할게요. 그렇게 첫 모녀 여행 시작됐어. 제주도 푸른 바다와 올레길 함께 걸으며 놓친 딸과의 소중한 시간 마음껏 즐겼지. 둘째 날 저녁 바다 보이는 카페에 앉아 미경이가 말문 열었어. 엄마, 사실 제가 글 썼어요. 글? 네, 우리 이야기요. 엄마와 저 준우 아빠의 이야기. 30년 침묵과 그 후 변화에 대해 태블릿 건네줬어.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목에 긴 글이 있었지. 첫 부분 읽기 시작했어. 30년 동안 나는 참아왔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온다. 하지만 좋은 날은 오지 않았다. 참을수록 나는 더 작아졌고 목소리는 더 작아졌으며 존재는 더 투명해졌다. 이어지는 내용은 미경이 고통과 갈등, 갑자기 찾아온 용기에 관한 이야기였어. 용기의 시작점이 내 한마디였다고 썼지. 어머니가 내 편이 되어줄게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내 행복을 위해 목소리 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걸 깨달았다.
다 읽고 고개 들었을 때 눈물 범벅이었어. 미경아, 이 글구나. 넌 어릴 때 글 잘 쓰더니 내 이야기를 세상과 나눠야지. 엄마는 그렇게 생각해. 해변거며 오랫동안 이야기 나눴어. 그동안 못한 깊은 대화들, 상처와 꿈, 앞으로 계획들. 평생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이렇게 깊은 대화 처음이라는 게 놀라웠지. 여행 돌아온 후 창가 바라보고 있는데 뜨거운 게 눈가에 맺혔어. 문득 어머니 생각났어. 어머니도 늘 참고 견디라고 하셨지. 나 역시 그 말 믿고 참았어. 참다 남편 떠난 후에야 내 인생 살기 시작했지만 이미 많은 게 지나간 후였지. 나도 평생 참아왔다는 거.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내가 용기 내 변화하는 모습 보니 나도 이제라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 미경이 눈 반짝였어. 엄마도 하고 싶은 일 있으세요? 글쎄, 머뭇거렸지. 사실 젊었을 때부터 꿈이 있었어. 뭔데요? 엄마 요리 좋아했잖아. 작은 차집이나 음식점 해보고 싶었어. 미경이가 놀란 듯 봤어. 정말요? 그런 꿈 있으셨다니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는 혼자 아이 키우는 과부가 무슨 가게냐는 시선 두려웠지. 너 위해 안정적인 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나중엔 너무 늦었다고 포기했어. 엄마, 늦은 건 없어요. 엄마 나이에 창업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만난 분 중 70 넘어서 베이킹 자격증 따고 카페 시작한 할머니도 계셨어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어. 오래전 접어둔 꿈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지. 정말 지금이라도 가능할까? 당연하죠. 엄마 손맛 특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특히 된장찌개, 시장 거보다 100배 맛있었어요. 미경이 진심 어린 말에 용기 생겼어. 그래, 한번 생각해 볼게. 이틀 후 미경이가 찾아왔어. 표정 신비로웠지. 엄마, 오늘 저랑 같이 나가요. 어디? 비밀이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호기심에 따라 나섰어. 차 타고 한참 달려 조용한 주택가 근처 상가 도착했지. 비어있는 작은 점포 앞에 서서 미경이가 열쇠 꺼냈어. 여기 왜 온 거냐?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안으로 들어서자 10평 정도 아담한 공간이었어. 깔끔한 실내,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 벽에 박 여사의 차집이라고 적힌 스케치 걸려 있었지. 이게 뭐니? 엄마 꿈이요. 말씀하신 작은 차집. 아직 계약 안 했고 알아보다 여기 괜찮을 것 같아서요. 임대료 적당하고 주변 학교와 사무실이 있어서 손님 꾸준할 거예요. 순간 말문 막혔어. 딸이 이렇게까지 내 꿈 위에. 미경아, 이게 무슨 일이냐? 갑자기가 아니에요. 엄마 평생 품었던 꿈이잖아요. 준우 아빠도 좋은 생각이라더라고요. 너무 늦게 시작한다고 했어요. 눈에서 눈물 흘렀어. 30년 전 미경이 결혼할 때 나는 48이었지. 지금 생각하면 아직 시작할 나이였는데 스스로 늙었다고 생각했어. 지금 68. 다시 너무 늙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 인생 언제까지 너무 늦었다는 핑계로 미룰까. 엄마가 저에게 용기 주셨듯이 이제 제가 엄마에게 용기 드리고 싶어요. 엄마 인생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나도 새로운 도전 시작했어. 처음엔 두렵고 어색했지만 미경이와 사위, 손자까지 도와줬지. 함께 인테리어 꾸미고 메뉴 개발하고 홍보 전단지 만들었어. 박 여사의 차와 정이라는 이름의 작은 차집문 열었을 때 예상보다 많은 손님 찾아줬어. 처음엔 미경이 지인과 친인척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손맛과 편안한 분위기에 단골 생겼지. 특히 저녁엔 직장 돌아오는 주부들 많이 왔어. 그들은 불안과 고민, 꿈 이야기해줬고 나는 들어줬어. 딸에게 참으라고 말하던 나는 이제 다른 여성들에게 당신 행복이 중요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됐어. 차집 시작한 지 2년, 이제 이른을 바라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날들 보내고 있어. 차집은 단순 사업 넘어 삶의 보람됐지. 사람들과 소통하고 만든 음식과 차로 위로 전하는 일, 새로운 의미 가져다 줬어. 어느 여름날 중년 여성 들어왔어. 주변 두리번거리다 나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지. 저 윤희경이에요. 올해 50살이에요. 미경이와 같은 나이였어. 저도 28년 차 주부예요. 최근 시작한 일 이야기했어. 그림 그리기 좋아해서 동네 문화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미술 가르치기 시작했다고. 제 인생 처음으로 제 목소리 내고 제 길 걷기 시작했어요. 가족 모두 더 행복해졌어요.
제가 행복하니까 아이들도 남편도 더 행복해진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들으며 가슴 뭉클해졌어. 우리 작은 용기가 또 다른 인생 변화 가져오다니 더 큰 선물이 있을까? 그날 저녁 미경이 가족이 차집 찾아왔어. 이제 28손자 준우와 함께. 준우는 최근 결혼 앞두고 있었지. 할머니 제 약혼녀민지 이번 주말 데려올게요. 할머니 녹차 케이크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 특별히 맛있게 준비해둘게. 준우 화장실 간 사이 미경이가 속삭였어. 엄마, 준우가 민지에게 엄마와 제 이야기 다 들려줬대요. 약속했대요. 우리 집에서는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이 아니라 서로 행복 위에 목소리 내는 게 미덕이라고요. 그 말에 뜨거운 게 목 타고 올라왔어. 우리 변화가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걸 실감했지. 30년 침묵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 시작된 거야. 사위도 차집에서 행복해 보였어. 은퇴 후 종종 와서 손님 도와주거나 채소 씻고 간단 요리 배우기도 했지. 이제 미경이 든든한 지원자 됐고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사랑 자리 잡았어. 장모님, 이번 주말 미경이 통역하는 국제 컨퍼런스 있잖아요. 같이 가서 응원해 주실래요? 고개 끄덕였어. 얼마나 많은 게 변했는지. 과거 나였다면 여자가 무슨 컨퍼런스냐. 집안일 챙기지 생각했을지도. 하지만 지금은 딸 성취 진심으로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됐어. 차집 문 닫고 집으로 가는 길, 노을 아름답게 하늘 물들였어. 문득 30여 년 전 미경이 결혼하던 날 생각났지. 그날도 이렇게 아름다운 노을 있었어. 그때 나는 딸에게 참고 견디라고 했지. 그게 최선의 조언이라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이제 알아. 진정한 사랑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존중하고 성장 응원하는 거. 행복은 침묵 속에 오지 않고 용기 있게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시작돼. 다음 날 아침 미경이 문자 왔어. 엄마, 오늘도 차집 파이팅이에요. 오후에 들릴게요. 엄마 있어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내 한마디가 딸 인생 바꿨다면 딸 용기는 내 인생 바꿨지. 우리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 인생 바꾸고 있어. 이게 진정한 사랑의 힘 아닐까? 참고 견디는 대신 목소리 내기로 한 그날 결단이 가져다 준 건 단순 변화가 아니었어. 자유였고 존중이었으며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었지. 이제 알게 됐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라는 거. 진정한 용기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에게 진심 담아 건네는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거. 오늘도 차집 문 열며 생각해. 또 어떤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될까? 또 어떤 변화가 누군가 삶에 일어날까? 그 모든 시작은 어쩌면 작은 한마디, 당신 행복이 중요해요에서 비롯될지도 몰라. 여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아, 아직 늦지 않았어. 당신 행복과 꿈 위에 목소리 내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내 편이야. 내 행복이 중요해라고 말해주게. 그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